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서 이혼을 하고 난 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믿었던 남편과 그보다 더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저를 배신한 친구는 다름 아닌 남편과 저를 만나게 해주었던 친구였어요. 남편은 그 친구의 회사 동료였는데 어느 날 친구가 좋은 사람이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친구야, 소개팅 할래? 우리 회사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남자야.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소개팅?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네가 만나보지 그래. 에이, 나보단 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러지.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한번 만나보고 별로면 안 만나면 되잖아. 응? 친구는 부담 없이 만나보라며 저를 설득했고 전 친구의 말대로 부담감 없이 남편을 만나보게 되었죠. 그렇게 만난 남편은 친구의 말대로 정말 괜찮은 남자였어요. 다정하고 밝은 모습의 남편에게 호감이 갔고 남편 역시 저에게 호감을 보이며 연애부터 결혼까지 막힘없이 진행되었죠. 다정한 남편과 시집살이는커녕 늘 여자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들면 자기 눈엔 피눈물이 난다고 안사람에게 잘하라고 신신당부하는 시부. 거기에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안부 연락도 하지 말라는 시모까지. 그야말로 저희만 잘 살면 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랬기에 저희는 신혼 초에도 그 흔한 말싸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시댁 문제가 없던 것도 있긴 했지만 그보다는 워낙 저와 남편의 생활 스타일이 비슷하기도 했고 남편이 저 못지않게 깔끔한 편이라 굳이 제가 입댈 것이 없기도 했어요. 저희는 평일엔 서로 바쁘게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주말엔 온전히 부부만의 생활을 보내곤 했죠.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더군요. 평일에 하루 이틀 늦는 것이야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주말까지 출근해 늦은 시간에나 집으로 돌아오니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니 그 생각은 끝도 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더라고요. 이런 나쁜 상상은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결국 남편을 소개해 주었던 친구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 되었죠. 혜민아, 요즘 회사 일 많이 바빠? 응? 갑자기 회사 일은 왜? 그게 요즘 우리 남편이 계속 늦어져서 평일엔 그러려니 하는데 주말까지 회사 출근해서 늦어지니까 아무래도 걱정도 되고 이상한 생각도 막 하게 되는 거 있지?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머, 그랬어?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그런 걱정하지 마. 요즘 바빠서 정신없긴 해. 그래? 주말에 출근하는 것도 맞지? 바쁜 거 맞는 거지? 요즘 바빠. 회사 일이 좀 생겨서 네 남편만 출근하는 게 아니고 나도 출근했어. 주말에 이게 무슨 짓인가 몰라? 하여튼 일하는 거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 친구는 본인 역시 주말에 출근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고 전화를 끊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까지 보내주더군요. 그 사진을 보고 나니 안심이 되며 제가 괜한 오해를 했다는 생각에 괜스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 그 후론 남편이 수상하게 느껴져도 저도 모르게 애써 그런 기분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직감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도 남편은 여전히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더욱 바빠져만 갔고 저 역시 그런 생활들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어디에 정신을 빼먹고 사는 것인지 제 생일이란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하더라고요. 연애 시절 내내 다른 건 몰라도 제 생일엔 보온병에 미역국을 담아 챙겨주던 남편이었는데 아무리 결혼을 하고 바쁘다고 한들 생일에 대한 언급 한 번 없다는 사실이 섭섭하게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그날 아침 결국 남편은 아침 밥상을 차려주기는커녕 제가 차린 아침밥도 먹지 않고 출근을 해버렸고 바빠서 그렇겠지라며 아무리 위안을 삼아보려고 해도 서운한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점심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점심을 다 먹고 쉬고 있으니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생일 축하해, 유진아. 고마워. 역시 친구가 최고네. 매년 이렇게 잊지 않고 연락하고 말이야. 당연하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지. 오늘 아침에 미역국은 먹었어? 네 남편이 올해도 당연히 미역국은 끓여줬지? 연애 시절부터 저희 부부를 지켜봤던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 미역국을 먹었냐고 물어왔고, 전 그 순간 실망한 목소리를 감추지 못한 채 하소연을 하게 되었어요. 미역국은 무슨? 아침밥도 같이 못 먹었어. 회사 일에 정신이 다 팔려버렸는지 내 생일인 것도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니까. 바빠서 그럴 거라고 하고 생각은 하는데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네. 그래? 난 당연히 챙겨줬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네 남편이 휴대전화로 여자 목걸이를 신중히 고르는 걸 봤거든. 아, 저녁에 파티해주려고 하는가 보다. 정말? 목걸이를? 그래.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야겠다. 그깟 선물이 뭐라고 또 마음이 풀리네. 으이구, 다 그렇지 뭐. 일단 끊고 기다려봐. 친구의 전화를 끊고 전 섭섭했던 마음이 풀리며 괜한 기대를 품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친구의 말처럼 여자 목걸이를 고르고 샀다면 그건 제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전 기대감에 부풀어 퇴근 후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남편은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고 집에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던 저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었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침이더군요. 언제 들어온 줄도 알 수 없는 남편의 씻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순간 짜증이 확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씻고 나오는 남편을 향해 추궁 아닌 추궁의 말을 하게 되었죠. 도대체 언제 들어온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그렇게 늦을 거면 전화라도 해주던가. 전화할 상황이 안 되면 오는 전화라도 받아주던가.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 그때까지도 제 생일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남편은 일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일이지 뭐 이렇게까지 화를 내냐는 반응으로 답하기 시작했어요. 3시쯤 들어왔는데 내가 놀다가 늦은 것도 아니고 바빠서 늦은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3시에 들어온 것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도 모르게 졸아서 그때 들어오게 된 거야. 내가 오죽 피곤했으면 회사에서 일하다가 잠이 들었겠냐고. 바쁜 거 뻔히 아는 사람이 꼭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겠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마누라 생일에도 늦는 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연락 한 통 못할 만큼 바쁘다는 게 말이나 돼? 당신이 나한테 전화 한 통 할 시간에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제야 남편은 제 생일이란 걸 깨달은 듯 크게 당황하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당신 생일이란 걸 잊어버렸어. 진짜 미안. 내가 진짜 왜 그랬지?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 생일을 잊다니. 미안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생일이랑은 상관없이 아무리 바쁘다고 한들 연락 한 통 없다는 건 너무한다고 생각해. 사실 이해도 되지 않고 말이야.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전화할 시간에 빨리 일 끝내고 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신 빼놓고 일했던 건데 미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당신 입장에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네. 생일 잊은 건 진짜 너무 미안해. 됐어. 매년 있는 생일.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그건 다 풀렸어. 얼른 출근 준비해. 늦겠다. 이해해줘서 고맙고 다시 한번 너무 미안해. 남편은 거듭해서 저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지만 끝끝내 목걸이는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친구가 착각을 했나 싶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수상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친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친구가 회사 일이 바쁘다, 정말 남편도 야근 중이라며 사진을 보내주곤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의심스러웠고 결국 친구와 또 의논을 하게 되었죠. 잘 지내지?
일이 바빠서 안 본지 꽤 오래된 것 같아. 그러게. 그런데 혜민아, 나 의논할 게 있는데 너 비밀 지켜줘야 한다. 당연하지. 무슨 일이길래 비밀이란 말까지 나오는 거야? 나 아무래도 우리 남편 의심스러워서 안 되겠어. 들어보니까 흥신소 같은데 의뢰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나도 거기에 말해서 우리 남편 뒤 좀 밟아볼까 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제 말에 친구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방귀를 들고 나서더군요. 뭐? 흥신소? 뭘 그렇게까지 해. 내가 네 남편 감시도 해주고 하물며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는데도 뭐가 불안하고 못 믿어와서 그렇게까지 하냐는 말이야. 여자 촉이란 게 있잖아. 네가 말했던 목걸이도 나한테 주지도 않았고 매번 연락도 없이 늦는 것도 그렇고 물론 네 말이랑 네가 보내준 사진을 못 믿는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내 느낌이 그래. 목걸이야.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는 일이고 일이 정말 바빠서 늦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네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 내가 더 어이없는 거 알아?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 약간 의부증 같은 거 있는 것 같아. 뭐? 의부증? 그래, 의부증.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그렇게나 말하고 사진까지 보내줬는데도 못 믿고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친구인 내가 다 증언해주는데 그것조차 못 믿는다니까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해. 아, 네 말도 틀린 말도 아닌데 부부만 느껴지는 그 미묘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 왜인지 모르게 남편이 멀어졌다는 느낌이랄까? 어딘가에 정신을 빼놓고 사는 느낌이랄까?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 너 진짜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내가 정말 걱정되어서 그래. 너 그런 식으로 사람 끝도 없이 의심하다가 네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남편이 얼마나 너한테 실망하겠어. 자기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넌 뒤에서 엄한 오해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아봐. 나 같으면 실망을 넘어서 너랑 살 생각이 뚝 떨어질 것 같아. 친구의 입에선 의부증이란 말까지 나오며 언짢은 기분을 숨김없이 표현하더라고요. 의부증이란 말을 들은 그 순간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친구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아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의 말대로 남편은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인데 제가 괜한 오해라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은 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친구가 보내준 사진도 그렇고 친구의 말처럼 정말 남편은 야근 중인 것이 확실한데 저만 혼자 남편을 믿지 못해 환장한 여자 같다는 느낌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제가 혼자 고민에 빠져 있을 때쯤 남편은 친구에게 무슨 이야기라도 들은 것인지 평일은 여전히 늦었지만 주말엔 다시 저와 시간을 보내며 저에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다시 찾아온 안정적인 생활에 불안감을 떨쳐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친정엄마의 생신을 맞이하여 주말에 식구들이 다 모여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전날까지도 아무 말 없던 남편이 당일 아침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어? 지금? 왜? 무슨 일 생겼어?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네.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면 다른 사람 보낼 텐데 내가 담당자라서 마땅히 맡아줄 사람이 없네. 거기에다 주말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기가 더 그래. 하필 오늘. 어쩔 수 없지 뭐. 얼른 가봐. 내가 부모님께는 잘 말씀드릴게. 그래, 미안해. 장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고. 남편은 급하게 집을 나섰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빠졌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었고 휴대전화를 들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며 저렇게 뛰어나가 버리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이쯤 되니 정말 제가 이상한 것인지 남편이 이상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매번 이럴 때마다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오래된 친구이고 믿는 친구였기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친구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더라고요. 너 어디 아파? 목소리가 왜 이래? 몸살인 것 같아.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뭐? 39도? 열이 그렇게 심한데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너 집이지? 병원은? 조금 있다가 가려고.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친구 좀 오라고 했어. 그래? 다행이네. 나한테 진작 연락을 했어야지. 내가 알았으면 진작 너한테 갔을 텐데. 괜찮아. 병원 다녀오면 괜찮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이구, 참도 괜찮겠다. 집에 먹을 것도 없지? 죽 시켜놓을 테니까 병원 다녀오면 꼭 챙겨 먹고 약 먹어. 응, 고마워.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전 듣고야 말았습니다. 나 왔어. 많이 아파? 얼마나 급하게 간 것인지 다 느껴지는 헐떡이는 남편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헉헉거리면서도 그 목소리엔 걱정과 우려가 가득해 보였고 친구가 전화를 다급히 끊음으로 인해 저는 지금 친구의 집에 가 있는 남자가 제 남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그건 남편의 목소리였고 차분히 이게 무슨 상황인가에 대해 흥분하지 않고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친구가 남편을 소개해줬다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니 그간 이해되지 않았던 조각조각들이 맞아떨어지며 제가 친구라고 믿었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의지했던 친구가 더는 친구가 아닌 상간녀라는 사실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남편보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더욱 커 손발이 다 떨려오더라고요.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고 친구가 눈치채지 못하게 약속했던 죽을 보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제가 그런 문자까지 보내자 친구는 안심하는 듯 했고 친구는 한술 더 떠 괜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네 남편은 오늘도 출근한 걸로 아는데 내가 아파서 큰일이네. 너 요즘 걱정도 많은데 내가 나서서 네 남편 일을 좀 도와야 일찍 퇴근도 하고 그럴 텐데 말이야. 네가 보낸 쪽 먹고 내가 얼른 나와서 네 남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게. 모든 사실을 알고 이 문자를 받게 되니 이때껏 저를 이딴 식으로 속였다는 생각이 확 들며 정말 이가 다 갈리게 화가 나더군요. 얼마나 제가 멍청하고 만만해 보였으면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친한 친구의 남자와 이딴 짓을 벌이나 싶기도 했고요. 그날 전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 바로 상간녀가 그렇게 말리던 흥신소에 의뢰하게 되었고 며칠 뒤 두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조사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우선 남편분과 상간녀는 함께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주 조심성이 뛰어나고 철저하게 관계를 숨기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야근을 하긴 하는데 기껏해야 7, 8시까지 하고요. 상간녀가 동료들이랑 먼저 퇴근을 하고 나면 1시간쯤 뒤에 남편분이 슬슬 회사에서 나와 차를 몰고 상간녀 집 근처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택시 타고 상간녀의 집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찌나 조심 또 조심하는지. 제가 이 일 시작한 지 꽤 됐는데도 쫓는 내내 긴장이 다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이라 외부에선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전혀 없었고요. 사람들과 다 함께 있을 때조차 말 한 번 섞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미묘한 눈빛 교환을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마다 상간녀가 습관처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아마 그 목걸이를 남편분이 사준 것 같았어요. 일단 사진들은 따로 보내드릴 거고 조금 더 지켜보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끝끝내 풀리지 않았던 목걸이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던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고르고 있던 목걸이는 제 생일 선물이 아닌 상간녀의 선물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선물이라곤 생각지도 못했던 상간녀가 저에게 실수로 목걸이 이야기를 해버렸던 것이었죠. 생일 당일 남편은 상간녀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며 좋은 시간을 보내느라 그 새벽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며 대충 예상은 했었지만
퍼즐 조각이 점점 더 맞춰질수록 그 절망감과 배신감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오더군요. 전 도무지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더 알아볼 필요성을 느꼈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남편의 회식 날만 기다렸죠. 남편은 늘 그렇듯 그날 역시 만취가 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고 전 남편의 손가락으로 남편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자기, 오늘도 집에 바로 가? 알겠지? 왜? 요즘 계속 집에 바로 가서 집사람도 이제 의심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했잖아. 유진이가 흥신소에까지 의뢰하려고 했었다고. 이럴 때 당신이 계속 의심스러운 행동 해봐. 내가 의부증으로 몰든 말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도 남으래라니까. 이번 주까지는 그 일찍 집에 들어가고 다음 주부터 우리 집에 놀러와. 꼭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해? 그냥 당장 이혼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그러게 나한테 처음부터 관심도 있었다는 사람이 왜 집사람을 소개해 준 거야?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말했잖아. 나는 자기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해준다는 소개팅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소개팅을 핑계로 대화도 더 많이 나누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친구 아무나 소개해 준 건데 덥석 결혼까지 할 줄 누가 알았겠어? 하여튼 자기가 소개팅만 안 해줬으면 내가 다른 남자랑 동거까지 한 여자랑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랑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을 텐데 이게 뭐야. 사람들 있을 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야기도 제대로 못 나누고 마치고 나서도 첩보 영화 한 편은 찍어야 만날 수 있고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나 좋아 죽는 사람이 내가 제발 좀 넘어오라고 옆구리를 그렇게나 찔렀는데 모른 척은 왜 했대?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정말 몰랐다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사람하고 제일 친하다는 친구가 그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자기는 내가 그렇게나 좋았어? 친한 친구랑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도 포기가 안 될 만큼? 응, 나 자기 결혼하는 날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아무리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랑 동거까지 한 여자랑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것도 나 때문에 만나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더 힘들고 마음도 아팠다고. 그래서 그냥 다시 내가 뺏어오자 싶어서 죽자고 꼬신 거지 뭐. 자기 덕분에 나도 집사람의 본 모습도 알게 되고 진정한 사랑도 찾게 됐네. 내가 앞으로 잘할게 자기야. 대화를 살펴보니 상간녀는 오래전부터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마음을 실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 계기로 친해지고 싶기도 해 겸사겸사 하는 마음으로 저를 소개시켜준 거였더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저희가 결혼까지 하게 되어버렸고 그 후에도 남편에 대한 감정이 접어지지 않았던 상간녀는 급기야 남편을 유혹해 불륜 사이까지 발전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결정적으로 상간녀에게 넘어가게 된 계기가 저의 결혼 전 동거 때문인 듯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그저 상간녀가 저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 잊지도 않은 동거남을 만들어냈던 것이었죠. 아무리 남자의 눈이 멀었다고 한들 어떻게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친구의 인생을 이렇게나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인지 전 도무지 이해되지 않더군요. 믿었던 만큼 저의 분노는 더 컸고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게 되었죠. 전 완벽한 증거들을 위해 남편 놈에게 더는 잔소리도 하지 않았고 친구에게 연락해 남편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듯 흘려주었어요. 잘 지내지? 몸살은 좀 어때? 좀 괜찮아졌어? 그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죽 잘 먹었어? 그나저나 넌 어때? 잘 지내? 나야 잘 지내지. 네 말대로 우리 남편 더는 의심 안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시선으로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나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거 있지? 그래서 그런지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다 혜민이 네 덕이야. 네 덕에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참 고맙다 정말. 그래. 네가 행복하다니 나도 행복하네. 어찌되었든 남편이랑 좋아졌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나저나 우린 언제 보니? 곧 보게 되겠지.
정 안 되면 내가 조만간 남편 회사로 한번 찾아갈게. 그때 볼 수 있으면 보자. 이러한 제 작전이 통한 것인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 놈이 출장이 잡혔다며 알려오더군요. 그렇게 조심 또 조심하던 두 사람의 여행이란 걸 전 직감적으로 확신했고 두 사람의 여행을 기다리며 전 저대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남편은 출장을 간다며 여행길에 나섰고 전 바로 그날 상간녀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남자를 불렀어요. 제가 상간녀를 전혀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것도 결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제 남편과 그딴 짓을 벌이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심지어 그 남자는 회사 내에서도 능력이 좋아 많은 여자들이 노리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 남자였기에 정말 확실하게 결혼할 남자가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기도 했고 정말 맞다면 모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전 제 소개를 하며 상간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제 생각보다 더 진전이 된 사이더군요. 저희는 이제 상견례만 앞두고 있습니다만 혜민이 친구분께서 굳이 저한테 왜 이런 걸 물으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죄송해요. 저도 상황이 워낙 경황이 없어서 무례를 저질렀네요. 다름이 아니라 혜민이가 제 남편이랑 만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 뵙자고 했어요.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그렇게 여쭤본 거고요. 이런 이야기일수록 빙빙 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바로 본론을 말해버렸고 남자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한동안 멍하니 저를 보더니 무거운 입을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혜민이가 지금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친구 남편을요? 아니,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혜민이랑 가장 친한 친구가 유진 씨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제가 그 혜민이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박유진입니다. 호진 씨도 지금 믿기지 않겠지만 저 역시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제가 모았던 증거들을 남자에게 보여주었고 남자는 한참을 그 사진들과 대화 내용들을 살펴보더라고요. 할 말을 잃은 남자에게 이어서 다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혜민이 2박 3일 동안 어디 간다고 하지 않던가요? 네, 친구분 중에 다은 씨랑 여행 간다고 했어요. 아, 다은이요? 저도 잘 알죠. 그런데 해외에 살고 있는 다은이랑 무슨 여행을 어떻게 간다는 걸까요? 심지어 다은이는 지금 만삭이라 비행기 타는 것도 무리일 텐데요. 그러면 도대체 설마 그쪽 남편이랑 떠난 건가요? 네, 제 남편은 회사에서 급하게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다 2박 3일 동안 말이죠.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그제야 남자의 눈빛이 거침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흔들리는 눈빛의 의미는 그제야 제 말을 믿는다는 뜻과 다름이 없었고 저희는 복수라는 배를 함께 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복수 계획을 세우는 사이 남편과 상간녀는 가짜 출장, 가짜 여행에서 돌아왔고 흥신소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준 사진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으로 가득하더군요. 대망의 다음 날, 남편은 출근을 했고 전 점심시간 때쯤 회사로 찾아갔죠. 제가 회사에 가니 이미 상간녀는 자신의 약혼자 앞에 서서 빌고 있고 남편은 상간녀의 약혼자 앞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그야말로 난리도 그런 난리가 또 없더군요. 전 상황을 지켜보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저를 발견한 상간녀가 다가와 양심도 없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 알았으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되지. 왜 내 예비 신랑한테까지 다 말하냔 말이야. 네가 이러고도 내 친구야? 누가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낯짝도 두껍게 이런 말을 하는 상간녀를 보며 이 정도 뻔뻔하면 돼야 친구 남편이랑 놀아나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쏟아붓는 상간녀를 향해 지지 않고 쏘아 붙여줬어요. 친구? 네가 지금 나한테 친구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친구 남편이랑 놀아난 주제에? 애초에 내 남편이 그렇게 좋았으면 네가 갔지 왜 나한테 소개해준 거니?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란 생각은 안 해? 양심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던가. 그마저도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서 입을 다물고 있던가. 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아서 내가 이 상황에 웃음이 다 나오려고 한다. 나라고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소개했겠어? 그리고 난 네 남편이랑 너 이혼까지 시킬 마음이 없었다고. 그저 나도 결혼하기 전에 잠시 스쳐가는 바람처럼 가볍게 만난 것뿐이라고. 가볍게 만났다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매일같이 한 집에서 만나 시간 보내고 이번엔 출장 간다고 하면서 여행까지 다녀왔어? 네 기준엔 그게 가벼운 거니? 그것까지 어떻게... 혹시 그때 말했던 흥신소? 그게 중요하니? 어떻게 알았든 나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친했던 친구인 너랑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아보자고 했던 내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단 게 제일 중요하지 않니? 그리고 네가 이혼시킬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이혼하면 안 돼? 이 판국의 이 상황에?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지?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이런 일 없게 네가 몰랐으면 좋잖아. 그러면 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결혼했으면 됐고 그랬으면 네 남편도 제자리 찾아갔을 거 아니냐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 난리를 부리는 거야? 넌 정말 끝까지 기대 이상이네. 친구 남편이랑 놀아나면서 네 결혼은 무사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본데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나오는 상간녀를 뒤로 한 채 상간녀의 약혼자를 바라보았고 제 눈빛을 읽은 약혼자가 상간녀에게 다가오더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파혼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이미 우리 부모님께는 충분히 다 설명해드렸고 나 역시 마음 정리 끝난 상태야. 그러니까 더는 연락도 하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진짜 상견례 전까지 다 끝내려고 했어. 내가 자기 같은 남자랑 결혼하는데 왜 유부남이랑 계속 만나겠어. 정말 자기랑 결혼하기 전에 다 끝내고 우리 가정에 집중하면서 살려고 했었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고마워하면서 널 받아줘야 해? 어찌되었든 네가 날 만나면서 유부남을 만난 건 사실이잖아. 어찌되었든 양다리였잖아. 멀쩡한 총각도 아니고 유부남을 만났다니 더 충격적이어서 그렇지. 이러나 저러나 난 절대 양다리는 용서 못해. 그러니까 파혼하자. 약혼자는 그대로 뒤를 돌아 자리를 빠져나갔고 상간녀는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그런 상간녀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다가와 울고불고 매달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미안해. 난 정말 잠깐만 가볍게 만나고 끝내려고 했었어. 당신이랑 이혼까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혜민 씨 말처럼 스쳐가는 바람처럼 잠시 만나고 깨끗하게 끝내려고 했다고. 그런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쟤랑 살고 싶다고 했니? 밖에서 그딴 짓이나 하면서 가정은 또 지키고 싶었다고? 너나 전현이나 참 뻔뻔하다 뻔뻔해. 내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감히 내 앞에서 그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너도 정신 좀 차려라. 네가 가정을 지키고 싶든 말든 나는 무조건 이혼이니까 그런 줄 알고 이혼이나 준비해. 이혼이라니, 난 절대 못해.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나 바로 혜민 씨랑 끝낼게. 바로 끝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줘.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주면 내가 평생 잘하면서 살게. 응? 평생 네 사랑 혜민이한테나 잘하고 살아. 너도 이혼남, 쟤도 파혼녀 되면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나랑 살려고 그래? 그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니까 그렇지. 하여튼 난 절대 이혼 못해. 그렇게 이혼이 싫다는 인간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친구랑 바람을 피웠어? 그냥 모르는 여자랑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도 치가 떨리는데 내 친구랑? 지금 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상상이나 되니? 그런데 나보고 참으라고,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네가 한 짓을 생각해보고 그딴 말을 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 잘 알아. 그런데 여보, 우리 정말 좋았잖아.
우리 집에서도 당신 너무 좋아하고 나 역시 당신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잖아. 당신도 이런 나 봐서라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응? 널 봐서 다른 생각이 떠올라야 잘 생각을 해보든 말든 하지. 난 당신 보면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떠올라. 우린 이혼할 거고 당신이랑 나랑은 이제 끝이야. 여보, 제발. 나 진짜 죽어. 나 당신 없으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고. 그건 당신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고. 소장 보낼 테니 그거나 잘 받아보고 법원에서 만나자. 전 마지막까지 울고불고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나오며 시댁에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려버렸고 그 후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또 당연하게 두 사람은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꼴을 다 보였는데 어떻게 회사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전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이미 퇴직금을 다 써버려 위자료를 대출받아 주었고 상간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죠. 빚쟁이인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전 시댁에서 신세를 지고자 찾아갔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부모님들은 두 사람이 준비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두 사람을 쫓아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빚쟁이 두 명이 잘 살아가겠지 했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상간녀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미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려 연락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인들에게 물어물어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왜 전화했는데? 전화한 용건이 뭐냐고.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이런 집안이란 걸 말하지 않았느냐고. 시어머니가 무슨 벼슬인지 아나. 하루가 멀다고 연락해와서 날 들들 볶아대는데 내가 아주 못 살겠다고. 네가 진작 이런 집안인 걸 말해줬으면 내가 이런 남자랑 살지도 않았을 거 아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에겐 한없이 다정하고 간섭조차 하지 않던 전시모가 상간녀에겐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는 듯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울분을 토하며 저를 원망하고 있었고 전 그런 상간녀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말해주었어요. 어머, 너한텐 시집살이 시키니? 어머님이 나 있을 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해서 난 그런 분인 줄 몰랐네. 뭐? 그런 사람이 나한테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 결혼 생활 잘하는 아들 이혼시킨 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잘리게 만든 며느리 뭐가 예뻐서 잘해주겠어. 다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달게 받아. 아니, 난 애초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도도 각오 안 하고 남의 남편 뺏어갔던 거야? 파혼당하고 회사에서 잘리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니? 이쯤 했으면 고함을 지르며 또 악다구니를 써야 할 상간녀가 벼랑간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도대체 왜 이러나 싶어 듣고만 있으니 상간녀는 저를 상대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전 남편,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요즘 일자리 알아본다면서 나갔다 하면 밤 12시 넘기는 건 기본이고 어떤 날엔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도 나. 이를 어쩌니 유진아? 시댁에서도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고 남편은 바람이나 피우고 정말 너무 힘드니까 네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전화했어. 도대체 왜 우나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더군요. 전 남편은 취업을 핑계 삼아 밖으로 나돌며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고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자 예전에 자신이 뒤통수 때린 옛 친구가 그리웠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이렇게 연락할 처지가 못 되는데 얼마나 뻔뻔하면 이런 연락까지 하는지 한심해 죽겠더라고요. 왜? 나한테 위로라도 받고 싶니? 이 일을 어쩌냐면서 같이 울어라도 줘? 아님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한 경험자로서 훅이라도 들려줄까? 도대체 뭘 바라고 나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때도 그랬지만 난 도무지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흥신소에 의뢰라도 해볼까 싶어서 그래. 넌 어땠어? 흥신소 그런 거 무섭진 않았어? 야,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됐는데 흥신소가 무서웠겠어? 그리고 아직 확실치도 않은데 흥신소는 무슨 흥신소야. 너 나한테 전화해서 이러고 있을 시간에 병원이나 가봐. 그거 의부증이라며
네가 말했잖아. 혹시나 네가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정말 가정을 위해서 취업하려고 힘쓰고 있는데 네가 오해하는 거면 어쩌려고 그래? 너도 나처럼 이혼녀 되려고 그러니? 전 그 옛날 상간녀가 저에게 해주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고 상간녀는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뭐? 의부증?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결국 그 남자가 나랑 바람 피워서 너 이혼했던 거 기억 안 나니? 기억나지. 그런데 그런 남자랑 사는 네가 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면 안 되는 건 모르니? 내 전 남편이자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그 정도 외도면 그건 병인 것 같은데 그냥 데리고 살아라. 어쩌겠니? 뭐라고? 다 들었으면서 왜 못 들은 척해. 그냥 데리고 살라고. 네가 죽고 못 살아 나한테서 뺏어간 그 남자 업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잘 데리고 살아주라고. 그리고 다신 나한테 전화해서 이딴 소리도 좀 하지 마. 다신 연락도 말라는 제 말에 상간녀는 갑자기 불쌍한 척을 하기 시작하더니 다 기어서 들어가는 목소리로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너랑 내 이야기 다 소문나서 애들이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아. 네 번호도 전화 10통은 넘게 돌려서 알아낸 거라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 그러니까 너라도 나한테 좀 잘 대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제 와서 친구 사이로 돌아가고 싶다는 듯 말하는 상간녀를 보는데 다시 화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지금 이딴 소리까지 뻔뻔하게 내뱉을 수 있는지. 난 너랑 다시는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번호도 다 바꿨더니 이제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잘 대해달라고? 넌 진짜 내가 무슨 호구인 줄 아는구나. 우리 친구 사이는 이미 네가 내 남편이랑 놀아날 때 다 끝났고 난 지금도 앞으로도 너랑 연락하고 지낼 생각 없으니까 네 가정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다신 전화 끊어.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론 상간녀에게 전화는 오지 않았지만 문자는 오더라고요. 전 남편이 한눈에 봐도 어린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사진과 함께 말이죠. 이것 봐. 내 말이 맞았어. 저 여자 22살이란다. 정말 양심이라고는 없는 인간 아니니? 어떻게 띠동갑도 넘는 여자애를 만나. 나도 이혼할 거야. 이걸 어떻게 참고 살아? 네 말대로 이놈은 병이야, 병. 외도로 이혼한 놈이 재혼해서 또 외도를 저지르다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상간녀는 저에게 맞장구라도 바라는 듯 물음표 가득한 문자를 보냈고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전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상간녀를 차단해버렸고 그들의 결말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지긋지긋한 인연은 끝이 났고 저는 제 생활을 잘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난 후 처음엔 믿었던 친구와 사랑했던 남자의 배신이 힘들기도 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이젠 많이 안정된 상태랍니다. 주변도 많이 둘러보게 되었고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말엔 산에 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는 게 잡생각 있는 데는 제일 탁월한 것 같아 시작한 것들인데 하다 보니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 취미생활로 자리를 잡아버렸네요. 그것 말고도 좋아하던 그림도 다시 그리고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되고 여러모로 좋아 한동안은 계속할 예정이에요. 요즘엔 좋은 사람도 만나 연애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 덕분에 많이 웃기도 하고 많이 행복한 순간이 있기도 해요.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 저 역시 그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려고 노력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잘 지내다 보면 저 역시 과거는 잊고 행복해질 날이 올 거라 믿고 있어요. 저의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다들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